자, 앞에서 예외 처리 try, catch, finally 요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는지 그냥 한번 훑어봤었어요. 근데 지금 했던 건 여러분이 코드를 짜다가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들이 동작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할 때는 요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예외의 개념을 우리도 만들어서 써요. 실제로 개발할 때도.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로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alculator라는 이름으로 계산기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 클래스의 기능은 아주 간단하게 public int 나눗셈 기능이 있습니다. 예제는 단순할수록 편하니까요. 나눗셈 기능이 있어요. 그럼 리턴 할 건데 리턴할 내용은 결과 저기다가 n1 나누기 n2 결과를 리턴 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리턴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코드죠? 굉장히 수준 높은 코드예요. 자, 칼큘레이터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칼큘레이터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나눗셈 기능에 결과를 이렇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잘 나오죠? 맞죠? 근데요, 얘가 0이 전달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겠죠. 당연한 거예요. exception 클래스에 있는 요 라인에서 요걸 호출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호출했더니 calculator 클래스에 있는 요 코드가 동작했는데 그 중에 요 부분에서 이런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스택에 있는 내용을 트레이스 해준 겁니다. 함수가 호출이 됐으니까 스택에 쌓였던 거잖아요. 쌓여있던 내용을 트레이스 해준 결과가 됩니다. 이게 예외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상황 이해되시죠? calculator라는 클래스에 나눗셈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나눗셈 기능이 동작할 때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처리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인 겁니다. 얘는.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try catch 하시면 되죠.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건 throw라는 키워드입니다. throw. 이게 뭐냐? 예외 객체를 던지는 구문이에요. 예외 객체를 던지는. 집어 던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던져지는 객체는 반드시 캐치를 이용해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던져지는 객체 throw라고 했어요. 자, 그럼 throw 할 때 요 나눗셈이 동작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외가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내가 무언가를 작업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if문을 씁니다. if 만약에 n2가 0이면 저 나눗셈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맞아요? 나눗셈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 new 예외를 생성해서 저 생성된 예외를
집어 던져라. 아까 스캐너 클래스 안에서 봤던 형태의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사용할 예외는 뭐 아리스메틱 익셉션을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일단 그대로 써볼까요? 어우 힘들다. 자, 요렇게 집어 던지겠습니다 라고 써준 거예요. 요렇게, 그죠? 스로우 하겠다. 그러면 요렇게 0이 집어 던져졌을 때 지금이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는 여기서 예외가 발생됐다라고 좀 달라졌어요. 여기까지 안 갔죠? 내가 미리 잡아서 집어 던진 거죠. 요런 식의 코드를 만들어 두면 div라고 하는 요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이런 예외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코드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리고 이제 예외 처리를 한다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면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스로우의 역할은 지금처럼 예외를 집어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예외를 집어 던지는 역할. 근데 이 예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써드릴게요. 예외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exception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컴파일 시간에 컴파일 할 때 예외 코드를 처리했는지를 확인하게끔 동작하는 클래스를 말합니다. 자, 무슨 소린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시스템.out으로는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시스템 클래스에 in은 안 써보셨어요, 그죠? 잘. in에서 read라는 메서드가 키보드로 1바이트를 읽어드리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int형으로 반환시켜주는 애예요. 근데 내가 이 메서드를 쓰려고 코드를 썼더니 빨간 줄이가 있어요. 이 빨간 줄의 원인이 뭐냐면 핸들링 되지 않았답니다.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타입에 대해서 예외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system.in.read라는 이 메서드는, 자, 잠깐 보러 갈게요. 요 read 메서드를 좀 보겠습니다. system.in system.in은 input stream, 그리고 input stream은 read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추상 메서드랍니다. 그리고 지금 input stream이라는 애는 추상 클래스래요. 그래서 뭐 어딘가 오버라이딩이 된 녀석이 호출이 되겠네요. 자, 일단 read를 가볼게요. read를 갔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throws IO exception 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죠? 메서드 뒤쪽에 throws라는 키워드가 보이고요. 이때 발생되는 예외, 입출력 관련된 뭔가 에러가 있을 때 이걸 발생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IO exception을 클릭해서 따라가 보면, 자, 보세요. IO exception은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exception. exception은 그럼 뭐냐? 얘는 예외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고요. 디폴트 생성자, 메시지를 받는 생성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슬래시 바이 제로 같은 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상속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클래스들입니다. 예외 클래스 엄청 많죠. 얘네들이 전부 이걸 상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바로 exception입니다. 컴파일 할 때
예외 처리를 확인해야 되는 애인 거예요. 근데 익셉션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에러가 나는데, 아까 우리가 써봤던 아리스메틱 익셉션은 뭐 그런 거 없죠. 맞아요. 뭐 나누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없어요. 자, 요놈의 내용을 구경하러 가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익셉션을 상속받은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상속해서 만들어졌대요. 얘는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걸 상속했기 때문에 실행 시간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동작하는 앤 겁니다. 컴파일 할 때는 뭐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자. 근데 막상 실행이 됐을 때 실행 중에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요런 식의 의미를 가지는 예외를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부르고, 얘 같은 경우는 런타임 익셉션이기 때문에 컴파일 할 때는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식의 개념을 보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컴파일 할 때 확인하는 예외가 있고, 예외 클래스가, 그리고 실행 시간에 확인되는 예외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계열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예외, exception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상속받은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하는 녀석이라면, 요걸 상속하고 있는 애들은 코드상에서 바로 처리를 할지 안 할지는 선택이에요. 근데 요 exception을 직접 상속받아져 있는 클래스들은 컴파일 할 때 반드시 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 하고, 자, calculator라고 하는 녀석을 arithmetic exception을 생성하도록 했었는데, 요렇게 집어던져라 라고 하는 throw 키워드까지 확인하셨으면, 요번에는 이 calculator가 사용하는 예외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예외를 쓸 겁니다. 자, 첫 번째, my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거예요. my runtime exception, 내가 만드는 예외입니다. extends runtime exception. 자, 상속을 했지만 딱히 뭐 할 건 없습니다. 예외 클래스들은 예외를 상속받아서 만들도록 하는 거고, 그래야 하나의 예외로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개념이 생기겠죠? 내가 만든 거지만.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면 예외 처리하는 클래스는 보통 생성자 하나 정도 추가해요. 생성자 하나 정도 추가를 해서 스트링으로 메시지를 받도록 하고요. 슈퍼에다가 어차피 익셉션 클래스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애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예외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아리스메틱 익셉션 같은 거, 내가 만든 거.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칼큘레이터에서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건 이런 예외다. 0 안됨. 요런 메시지를 주고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예외 처리 클래스는.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동일하게 내가 만든 형태로 나오고 있죠? 요걸 잘 정리하시면 아, 예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써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칼큘레이터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칼큘레이터는 그대로 두고 칼큘레이터의 기능을 조금만 다르게 써볼게요. 조건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if n1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것도 내가 예외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냥 이것도 예외로 처리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도 throw 집어던질 겁니다. 뭐를? new 어떤 예외 클래스를 생성해서, 요거는 음수
뭐 이렇게 써줄게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두 번째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서 저기다 활용을 할 건데, 요번엔 my exception이라고 하고, 얘는 exception이라고 상속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exception이라고 해서 생성자에다가 스트링으로 메시지 하나 받아서 이렇게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컴파일 타임에 확인해야 되는 exception이죠.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때는 my exception이 발생한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빨갛게 되죠. 얘랑 다르죠, 모양이. 얘는 런타임 exception이고 얘는 그냥 exception이기 때문에 반드시 컴파일 할 때 미리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을 해놔야 돼요. 그죠? 자, 결정을 해놓으면 이 녀석에 대해서 예외 처리라는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try해서 캐치를 하겠다, my exception 받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썼다고 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좀? 그러니까 런타임 익셉션이다, 컴파일에 확인하는 익셉션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알겠는데, 자, 컴파일 할 때 확인해야 되는 예외라면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는데 이 메서드 안에서 그냥 처리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맞나요? 이걸 왜 집어 던져? 그냥 여기서 n이 0보다 작으면 리턴하면 되지. 여기서 끝내면 되지, 메서드를. 여기서 뭐하러 굳이 이딴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컴파일 시간에 작업되는 예외를 집어 던진다면 여기서는 메서드에다가 선언을 해줘요. 뭐라고 선언하냐면 throws my exception이다 라고 해서. 자, 이건 무슨 소리냐? div 메서드 호출 시 my exception 발생 가능.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 처리가 컴파일 타임에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throws를 써놓으니까 이 메서드에서 예외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상황을 표현해 준 거죠. 그러면 3번 예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겼죠? 아까 system.in이랑 똑같은 모양이 생겼죠. try catch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도 throws my exception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요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걸 정의를 내리면 throws라는 키워드는 해당 메서드에서 발생되는 예외를 나를 호출한 메서드에게 전가하는 개념이에요. 잘 이해하셔요. div 메서드를 호출한 메서드가 누구예요? 메인이죠. 맞아요? 메인에서 div를 호출하는 거죠. 그럼 div를 호출한 메인 입장에서 보면 이 div가 동작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컴파일 할 때 미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죠. 맞아요? throws는 div가 야, 너 나 쓰다 보면 내가 동작되다 보면 나 이런 예외가 생길 수 있어. 근데 내가 만든 예외이기 때문에 내가 내부에서 처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를 호출하는 그 메서드에서는
반드시 예외 처리가 필요해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메인 메서드에다가 throws 라고 써버렸죠. 이걸 쓴 이유는 안 쓰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div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div를 쓰려고 했더니 my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럼 이 my exception을 어떻게 하지? 메인에서 그대로 처리를 할까? 그러면 try catch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div에서 던져진 예외를 여기서 처리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겠죠? 맞죠? 근데 메인에서 처리하지 않을 거예요. 메인을 호출한 또 외부가 뭔가 있다면, 지금은 없지만 메인을 호출한 어떤 다른 영역이 있다면, 다른 메서드가 있다면 그쪽에서 이 발생된 예외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전가시키는 개념이 throws의 역할입니다. 예외를 전가시킨다. 요런 개념이 이제 throws의 용도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예외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건 예외를 전가한 거지 예외를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0으로 나누는 건 계속 예외가 생겨요. 자, 0으로 나누는 부분은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0이 아닐 때는 예외가 안 생겼겠지만 이거는 my runtime exception을 처리한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0 안됨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앞에 숫자를 음수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어때요? 음수 사용 불가 예외가 발생됐죠. throws를 썼기 때문에 이 코드상에서는 뭐 요 에러가 없지만 요 녀석을 처리했다라고 보겠지만 메인을 호출한 외부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이 예외가 메인의 바깥에까지 전달이 돼버리게끔 동작한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throws는 예외를 전가한다 그랬어요. 예외를 전가. 자, 어디 업체 사장님이 있습니다. 예외에 대한 개념 이해해보세요. 사장님이 있는데 요새 알바를 구하기가 힘들어갖고 막 알바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알바생 하나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알바생 이름이 div예요. 오케이? 사장님은 메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div라는 알바생을 쓰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div가 전과를 갖고 있어요. 옛날에 얘가 N1이 음수인 경우에 막 다 때려 부셔요. 막 집어 던져요. 스로우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얘가 전과가 있었고 옛날에 막 집어 던지고 막 부시고 이러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div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장님한테 미리 알려주고 시작한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 사용하기 전부터 사장님 제가 div인데요 저 그 n1 값이 0일 때는 다 집어 던지고 막 이럴 거거든요. 이거 꼭 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처리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직접 try catch를 한 거고요. 이건 예외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알바생이 div를 내가 썼는데 이때 에러가 발생을 하면 예외가 발생을 하면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그쵸? 근데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건 뭐예요? div가 사장님한테 알려주진 않았어요. 알려주진 않았는데 알바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얘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씨 나중에 N2에 0이 들어오면 집어 던져야지. 짱나네. 런타임 익셉션. 못하겠어요 라는 거 집어 던져야지. 이걸 지 혼자만 알고 있었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div를 쓸 때 이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처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요 녀석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알바생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예시가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아까 요 예외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알려준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 알려주는 게 n이 0보다 작을 때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아씨, n이 0보다 작어? 미쳐버릴 것 같아. 못하는 거죠. 얘가 만약에 그걸 처리할 수 있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if문에서 사장님, 저 n이 0보다 작으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그냥 리턴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가 처리를 못해요. 지가 처리를 못하니까 저는 처리할 수 없지만 혹시 제가 이런 일이 생겨서 집어 던지게 되면 사장님이 처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스로우즈 라고 써놓은 개념인 거예요. 예외를 전가하는 거. div 내에서 예외를 트라이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div를 사용하고 있는 측에서 트라이 캐치를 하라. 예외를 전가, 미루는 거죠. 내가 처리 못하겠으니까 네가 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메인에서 사장님이 자기도 처리를 못하는 거야. 누가 처리를 하게 시켜요? 사장님을 사용하는 어딘가에서 처리하도록. 또 사장님도 이 예외를 밀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알바생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바생 입장에서는 사장님, 저 이런 일 생기면 이거 집어 던질 거니까 처리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 너 그런 일 생기면 나도 저쪽에다 처리 넘길 거야. 이런 개념의 선언인 겁니다. 예외를 전가한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try, catch, finally 개념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calculator, div,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직접 만든 거,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직접 만든 거, 요 녀석들을 throw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throws 이 키워드를 메서드 뒤에다가 적어주는 요 의미가 뭔지, 여기까지를 정리할 수 있는 예제를 설명드린 거예요. 찬찬히 훑어서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요 my exception은 이렇게 처리하는 건 좋진 않고요. 엄밀히 따지면 예외 처리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요 부분도 캐치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my exception 이라고 해서 이걸 출력할 필요 없죠. 메시지가 만들어졌을 때 그거 출력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음수는 사용 불가, 양수 0, 이때는 0 안됨, 정상적으로 가면 문제없이 처리.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는 개념이 이제 예외 처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